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시는 7월부터 민원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민원 서류를 무료로 발급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시 INC에 의뢰해 시민 1,034명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민원 행정 서비스 종합 만족도 점수가 71.6점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응대 태도와 공정성, 투명성 부분이 76.4점을 받아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형평성과 업무 처리 절차 요소는 각각 75.9점, 74.7점, 이용 환경 및 고객 지향성은 69.5점, 69.6점으로 나타나 국가 고객 만족조사 등 타 기관에 비해 민원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복지동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명시는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민원 기동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올해 3월부터 광명 이동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복지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복지동장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방문 간호사의 방문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94.6%, 무료 법률 상담과 구직 상담 등 요일별 테마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90%로 나타나 복지동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22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한 이번 조사는 복지동 서비스의 수혜자와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복지동 사업은 복지사업의 중심을 최일선 현장인 동주민센터로 옮겨 광명 푸드뱅크 마켓 행복바구니와 생활민원기동반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취업상담사의 법률 및 구직상담, 찾아가는 현장 복지의 날, 희망복지 우체통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생활민원기동반에 7월부터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해 총 2개 팀 4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신속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광명시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했는데요. 이에 지난 4월에는 파주시와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12일에는 친환경 쌀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파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광명시는 12일 관내 초중학교에 급식용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는 파주시의 친환경 쌀 생산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지난 4월 3일 광명시와 파주시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광명시 관내 초중학교 급식에 파주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된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광명시 초중학교 교장, 학부모 대표, 영양사, 시민단체, 교육청 급식 관계자가 함께 파주 RPC와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방문해 벼 재배지 관리 상황과 쌀 도정 과정 등 관내 초중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 쌀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친환경 농산물과 균형 있는 식단 제공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8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시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는 시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 등록을 신청한 후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는 공인인증서 암호와 사전 이용 등록 신청 시 발급받은 비밀번호, 추가 인증수단으로 온라인상 신분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을 사용합니다.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는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지난 2008년부터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거점기관 역할을 하는 나눔 놀이터를 운영 중인데요. 16일에는 6번째 나눔 놀이터가 소화 1동 주민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나눔 놀이터 개소식에는 나눔 놀이터 봉사자와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현판식, 다가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광명시는 2008년부터 광명 5동과 7동, 철산 1동, 하안 3동, 소화 2동의 나눔 놀이터를 차례로 개소해 장애아동 식사 도우미, 어르신 손발 마사지, 사랑의 빵 나누기, 홀몸 어르신 밑반찬 서비스 등의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화 1동 나눔 놀이터에서는 1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코디네이터가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 활동을 발굴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광명시는 올해부터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정상 추진하게 됐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8일 학원동 주민센터에서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 주택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주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7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 주택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취소 없이 정상 추진됨에 따라 열렸으며 양기대 시장과 광명 67동, 학원동 통장 및 노인회장, 주민대책위원장, 융복합 도시개발사업단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구 경계 변경과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주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올 하반기 중 발표할 구체적인 보금자리 주택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광명시의회 정례회 동안에는 의사 일정과 함께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이 진행됐는데요. 지난 1일 개회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가 모든 의사 일정을 마치고 15일 폐회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청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이 원안 의결됐으며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됐습니다. 광명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과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은 원안 의결됐고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됐습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 동안에는 KTX 광명역 내 광명시 홍보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도덕산 캠핑장 예정부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현장 등 주요 사업 현장 11곳에 방문해 사업 추진 사항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광명시는 2013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현재 한식조리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데요. 한식조리 전문가 자격증 취득은 물론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열심히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한식조리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곳은 광명 3동에 있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난 6월부터 이곳에서 48명의 광명 시민이 한식조리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집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이제 3일 동안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이나 창업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선별을 했고 이제 그 분들을 데리고 저녁반, 오후반 2개 반으로 나눠서 전액 무료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광명시는
시상금 전액 8천만 원을 들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한식 조리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5월까지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총 313명이 지원해 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면접을 통해 참여 동기와 취업 의지가 강한 교육생 48명을 선발했습니다. 오후반 교육생들이 오늘 수업을 앞두고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는데요. 일단 수업 시간 전에 오면은 좀 넉넉하게 와서 재료 준비하는 걸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필요한 그런 뭐 칼이나 도구 같은 걸 와서 세팅해 놓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일단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책 한 번 보고서 어느 순서로 어느 흐름으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는 편이에요. 스물네 명의 교육생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고 드디어 한식 조리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한식 조리에 관련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칼국수, 풋고추전, 표고전이죠.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이렇게 재료가 딱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씻을 거와 안 씻을 거와 구분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안 씻을 거. 예, 요거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한식 조리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은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과 함께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도 돕습니다. 특히 교육비와 재료비, 교재를 포함한 수강료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여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요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많이 했고 또 집에 가서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또 요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제가 약수 하나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나름대로 그 조그만 가게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살았지만 자격증을 확실하게 취득을 안 하고 지금 식당을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은 자격증을 확실하게 취득을 해서 정말 전문가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 직업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자격증을 갖고 여러 곳곳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실생활의 가정에서도 보통은 되겠지만 여성으로서 자격증을 갖고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저 꼭 자격증 딸 거예요. 그리고 따고 싶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한식 조리 전문가 양성 교육. 86세 김현경 어르신은 교육생 중 누구 못지않게 가장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 계신데요. 다소 벅찰 수 있는 교육 과정에도 한식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자격증이 따면은 한식 요리점도 식당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식당할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저 가정에서 내가 취미 삼아서 해먹기 위해서 그런 대로 재미나 이런 거보다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더 즐겁구만. 가장 나이가 어린 22살 송현수 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한식 조리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격증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따고 싶고요. 일단 호텔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아니면 이태리 레스토랑 그쪽으로 들어가서 파스타 쪽을 좀 배우고 싶어요. 모든 조리 과정이 끝나고 이제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시식할 시간입니다. 열심히 만든 칼국수와 표고전, 풋고추전의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손이 많이 가가지고 집에서 잘 안 하거든요. 또 여기서 해보니까 또 새롭고 또 만들어서 직접 저희가 시식도 하니까 너무 즐겁고요. 또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한식 조리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은 잡채, 북어찜, 어선, 탕평채 등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50가지 요리를 배우고 실습하며 매주 2회 3시간씩 10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3시간에 걸친 교육이 끝난 후 송현수 씨는 오늘 만든 표고전과
풋고추전을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맛보여줄 예정인데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하는 길. 오늘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평소보다 더욱 정성 들여 요리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송현수 씨를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송현수 씨가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먹는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항상 다른 메뉴였는데 양식이나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또 색다르게 한식을 만들어서 엄마한테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더 기분이 뿌듯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자격증 쪽에 관련된 거고 엄마도 드셔보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드셔보시고서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앞으로 집에서 많이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송현수 씨는 새로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송현수 씨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재밌거나 하는 거는 요리할 때는 제일 재밌어 하더라고. 힘들거나 뭐 짜증내고 그렇지 않고. 근데 이제 약간 이론 쪽에 좀 버거워해갖고 여태껏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 재능을 좀 빨리 발견을 했으면 얘가 좀 빨리 수월하게 편하게 했을 텐데 제가 좀 그런 쪽으로는 아쉬운 면이 있어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열심히 하면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재밌어 하니까 충분히 해낼 거라고 믿고 화이팅!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광명시는 시상금 전액 8천만 원을 들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한식조리 전문가 양성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5월에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총 313명이 지원을 해서 6.5대 1의 높은 경쟁력을 보였는데요. 선발은 면접을 통해서 참여 동기와 취업 의지가 강한 시민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따고 취업하자! 화이팅! 7월부터 술집과 음식점, 커피숍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는데요.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위반 업소는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직접 흡연이 아닌 간접 흡연만으로도 각종 발암 물질이 피부에 묻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